예, 277번은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 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그래서 환기구 청소 부분이 있고 분리하라는 것이고, 이제 형식 승인 받은 대로 이제 그 기준의 높이, 방호 면적, 이제 그 기준에 따르라는 내용이고, 형식 승인. 278번은 형식 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이것도 형식 승인 내용대로. 그래서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소화기라든가 뭐 옥내 소화전 함이라든가 뭐 방수구라든가 이런 소화약제라든가 이제 이런 저런 것 제품을 만들 때에 그런 어떤 관계된 그런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제품에 따라서 그 제품은 어느 정도 높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79번은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그래서 확인도 가능하고 점검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넘겨보면 280번에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와 비교한 가연성 가스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그래서 탐지부는 탐지하는 그 부분이죠. 이제 가스를 탐지할 텐데, 이제 수신부하고 분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신부하고 일체형이 있고, 이렇게 분리된, 분리된 그런 제품이 있고, 그래서 단독형, 분리형, 그렇게 아마 생각하면 될 거예요. 단독형은 탐지부하고 수신부가 한 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탐지부, 수신부 분리된 것은 분리형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공기하고 비교해서 가연성 가스가 가볍냐, 무겁냐, 그걸 고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벼우면 이제 공기보다 높이 올라가니까 천장에 설치하면 될 것이고, 무거우면 바닥에 깔아앉으니까 바닥에 설치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전의 내용은 뭐 공기보다 가벼우면 뭐 천장에서 3cm 이내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서 가스 폭발 사고 나가지고 31명이 뭐 죽었어요. 음식점에서. 그게 LPG가 새어 나와가지고 터져서 죽었어요. LPG? 식당이. 그래서 이제 LPG는 무거우니까 바닥에, LNG는 가벼우니까 천장에 가연성 가스. 그래서 LNG는 메탄을 사용하고 LPG는 그 프로판이나 부탄,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81번은 그러니까는 탐지부니까 그 가스를 탐지하는 그것을 말하죠. LNG, LPG 탐지하는 거. 281번은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그래서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항상 볼 수 있는 장소에 예. 이제 항상이라는 말을 법에서는 상시라는 말을 사용하죠. 항상 그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시. 그래서 답을 한번 봐보면 277번은 소화약제 방출구는 그래서 소화약제를 방출해주는 그 구멍, 방출구이 이제 그 방출구를 환기구 청소 부분하고 분리해서 설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78번은 이제 감지부라는 것은 탐지부하고는 다르게 그 열을 감지하는 그 감지부에 그래야 불이 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뭔가 불이 났구나 하고 이제 감지하는 감지부죠. 279번은 이제 그냥 차단 장치는 그렇죠. 이제 전기를 차단할 수도 있고 가스도 차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차단 장치는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280번은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는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인데 전기용이 아니라 가스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전기용은 인덕션을 이야기하겠죠. 이게 가스용은 일반 가스레인지. 그래서 그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가스용을 사용할 때는 탐지부가 있어야 맞겠죠. 가스를 탐지하는 그 탐지부. 뭐 중국처럼 중국이 탐지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스가 샌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좀 조치를 잘 못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1번은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수신부라는 것은 자탐의 수신기하고 똑같죠. 이제 두뇌 역할하는 수신부. 수신부라는 것은 감지부나 탐지부에서 신호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소화약제를 방출해 주려면 이제 출력을 해줘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켜 주고 그래야 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수신부죠. 그래서 수신부는 열기류, 습기, 주위 온도 이런 것 고장 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이제 주방이다 보니까 열기류가 있겠죠. 습기도 있고 이제 수신부를 그렇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설치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목은 주거용의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관련해서 네. 아파트 주방에 보면 요거는 이제 주거용 자동 주방 자동 소화 장치 돼 있지만 네. 가스 누설 감지기는 지난번에도 소방시설이 아니라고 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탐지부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일부. 이거 별개로 예. 도시가스가 가벼우니까 천장에 한 30되는 부분에 네네. 주거 자동 예, 맞아요. 벽에 맞아요. 가스 누설 탐지기가 간혹 잘 설치되어 있고. 네네네. 예. 그다음에 그것도 그 자체만 가지고 경보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 신호를 받아가지고 네. 가스 차단 장치 밸브에 자동 차단 예, 맞아요. 연기를 한 세트 개념으로 된 데도 있고요. 예, 맞아요. 그것도 소방시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스 누설 경보기가 맞는데 예. 이제 소방시설은 아니다 그거예요.
다른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놨다 그거예요. 소방법에 설치해 놓은 게 아니라. 예. 소방법에 설치하려면 의무사항인 곳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더요. 네. 주거용 주방사용 소화장치가 네. 원래 설치되어 있었는데 인테리어를 하면서 미처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다 뜯어내버리고 네. 세월이면서 그걸 설치 안 했어요. 네. 해야죠. 법적으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안 하면은 안 해요. 이제 소방서에서 조치 명령 내리면 해야죠. 네. 소방서에서 잘 안 오니까 주도 보니까 네. 이 건축부인 소방서에서도 하라고 하지. 이 소방하고 관련 없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소방법이 네. 지난번에 제가 원장님한테 설명 부탁드린 게 네. 그 해당되는 아파트의 건축법이 그 당시 소방법이 네네. 적용되어 있던 대로만 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 기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답에 그 문제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NFPC예요. PC 성능 기준.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네, NFTC는 내가 따로 뒤에 그 체크를 해놨으니까 네, NFTC란 말이 없으면 NFPC예요.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뭐 크게 신경 쓸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82번.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 인증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그래서 조리기구 종류별이니까 이제 조리기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인증 받은 대로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 승인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런 기준에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설치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83번은 성능 인증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이것도 높이나 위치를 이제 기준에 맞게 하라는 것이고 284번은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이제 확인과 점검. 285번은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해 설치할 것. 그래서 후드라는 게 있는데 후드는 이제 그 조리하는 그 위에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그 이제 머리 부분이 후드죠. 후드. 그 빨아들이는 그 부분 후드. 그것의 긴 변. 긴 변에도 방출. 소화약제가 방출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불을 끌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후드에도 불이 달라붙으니까 거기에도 방출해서 이제 불을 끌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86번은 성능 인증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거. 그래서 이것도 기준에 맞는 그런 길이로 설치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답을 한번 봐보면 282번에 소화 장치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소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조리 기구의 종류별로 이제 소화 장치를 거기에 맞게 하라는 거죠.
이제 조리기구가 뭐 작다 그러면 작은 거 해도 될 것이고, 조리기구가 굉장히 큰 그런 용량이다 그러면 큰 걸 설치하는 게 맞겠죠. 284번은 3번은 감지부죠. 감지부는 284번은 차단 장치죠. 285번은 이제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 헤드는, 그래서 분사 헤드라는 것이 후드에도 설치된다라는 거죠. 후드에 분사 헤드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후드에 이렇게 약재를 쏴서 불을 끈다라는 거죠. 286번은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 헤드는, 그래서 덕트는 이제 후드에서 이제 밖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가 덕트죠. 그러면 덕트에도 불이 붙으니까 덕트에도 분사 헤드를 설치해서 소화약재를 쏴서 덕트에 붙은 불을 꺼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제목이 이제 상업용 주방 자동차 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상업용 주방이면 네. 해당되는 게 이제 상업용이니까는 이제 음식점 그런 곳이 이제 상업용인데, 이거 설치 대상을 아마 좀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업용 설치 대상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중화요리집 있잖아요. 짜장면집. 예. 그러니까는 구도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를 기준을 정하겠죠. 작은 것은 놔두고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상업용을 설치해라. 네, 그런 기준을 정하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기준이 바닥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하다가 작더라고 생각보다 기름 때문에. 네네네. 예. 중국집하고 뭐 이런. 예. 이 덕트가 생각보다 불이 붙으니까 안 꺼지대 보니까. 기름이니까. 기름이 덕트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실례로 1층에선가 중국집 어디 음식점에서 불이 붙었는데 덕트를 타고 쭉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자기 집에만 불나면 괜찮은데 후드 통해서 덕트 타고 그냥 쫙 가버리니까 그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번져버린다 그거죠. 네. 만약에 덕트가 그 근처에 있으면, 짧은 구간이면 괜찮은데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곳까지 번져버리니까, 그래서 덕트가 엄청 긴게 많이 있더라고.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번에 한번 불나서 1층이 그 전체가 불이 크게 났어요. 거기 1층인가 거가 주차장인 것 같기도 했는데 아무튼 크게 나가지고 약간의 대형 화재였어요. 이제 그런 것이 무섭다 그거죠. 예. 그래서 상업용 주방 자동차 장치, 이 기준이 생긴 것도 뭐 한 4년 그 정도 됐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업용도 점점 이것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뭐 시험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주호형은 형식성보다는 네네. 상업용 성능이잖아요. 예. 이유요? 아마도 기준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예. 주거용 관계된 것들은 형식성인 그 내용으로 만들어 놨고, 이제 상업용은 성능 인증 그 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의미가 다르죠. 형식 승인은 그러잖아요. 뭔가 승인을 해줘야 그것을 판매하고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성능 인증은 이제 말 뜻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성능이 괜찮은지 이제 그런 걸 따진다라는 거잖아요.
형이성이 더 까다로운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형식성에는 제가 보건데 네. 그 24평 아파트, 30평 아파트 이런 식으로 네. 표준에 가까운 제품일 것 같고 성능 인증은 그 사업용 주방의 규모가 1평짜리 있고 20평짜리, 30평짜리 있는데 표준품보다는 주문 제작형에 가까우면 성능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거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상으로 그 찾아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것하고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87번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이것도 이제 형식 승인 그 기준에 맞게 이제 그 높이에 설치하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소화약제를 방출. 그러니까는 너무 높이 설치해도 안 되겠죠. 소화약제가 멀리서 쏴버리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고, 너무 가까이서 쏘면은 이제 범위가 좁아지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적합한 그런 높이하고 위치에 제대로 딱 설치를 해놔야 불을 정확하게 끌 수 있지 않을,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288번은 이제 방호 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그래서 천장 아니면 옥내에 면하는 부분. 옥내에 면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9번은 화재 감지기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그래서 감지기를 설치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하라는 거죠. 감지기가 있다라는 것은. 290번은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할 것. 감지기를 사용하는데 단일 회로로 하면 안 되고, 이제 교차회로니까 두 개의 회로를 설치해서 두 개의 회로가 모두 작동했을 때 이제 작동되도록, 그게 이제 교차회로 방식입니다. 291번은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개구부나 통기구가 있다면 그쪽으로 소화약제가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폐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폐쇄된 상태에서 소화약제가 방출이 돼야 효과가 가장 높겠죠. 292번은 견고하게 고정할 것. 고정 잘 하면 되고. 293번은 방어할 수 있는 소화 성능이 있을 것. 불 끄려고 설치했으니까 당연히 소화 성능이 있어야 맞겠죠. 그래서 답을 봐보면 287번은 분사 헤드의 설치 높이는, 그래서 분사 헤드의 설치 높이를 이제 형식 승인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잘 하라는 것이고요. 288번은 화재 감지기네. 그래서 화재 감지기를 천장 아니면 반자 이제 그런 곳에 자탐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탐의 기준이니까 감지기 그 기준이 다 있죠. 예? 뭐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또 설치 높이에 따라서 또 차동식이냐 뭐 종온식이냐에 따라서 그런 기준이 다 있죠. 예? 그 기준에 따라서 감지기를 설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89번은 방호구역 내의 화재 감지기 감지. 그래서 이 말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현장에 따라서는 어떤 시공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호구역 내니까 방호구역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자기 방호구역에 자기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이제 그렇게 돼야 맞는데 시공을 잘못하다 보면 옆에 방호구역이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자기 것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바뀌다 보면 여기서 불 나면 저쪽으로 소화약재가 방출이 돼요. 그럼 여기는 불이 안 꺼지잖아. 네. 네.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점검을 그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방호구역이 여러 곳이다 그러면은 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시공하는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을 제대로 이렇게 다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이제 점검할 때 그런 걸 점검한다. 그게 감지기 이렇게 딱 테스트 해봐가지고 자기 방호구역이 감지기하고 제대로 맞는지 이런 걸 점검한다 그거예요. 실제로 점검할 때 감지기가 자체가 잘 작동하는지도 이제 테스트 하겠지만 이런 방호 구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합니다. 근데 예상보다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290번은 화재 감지기 회로네. 그래서 화재 감지기 회로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회로라는 것은 하나의 경계구역을 말해요. 그러면은 그 회로에 감지기가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회로를 2개 회로 이상이 교차 회로에 291번은 개구부 및 통기구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네. 그래서 방호구역에 개구부나 통기구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폐쇄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구부니까는 통기구는 보통 이제 창문이나 환기장치 이제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개구부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출입문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쪽 창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기실에 분명히 이제 방호구역이 있죠. 이제 이 내용은 아니지만 전기실에 가스기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방호구역이 분명히 있어요. 3개, 4개 막 그렇게. 근데 그 전기실로 들어가려면 출입문이 분명히 있죠. 주차장에서 전기실로 출입문 하면은 출입문을 이제 뭐 열어 놓을 수도 있죠. 평상시에. 그런데 이제 방금 그 기준에 의하면 화재가 나면 이제 소화약재가 방출되기 전에 개구부를 폐쇄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출입문이 닫힌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예. 아니면 아무튼 닫혀야 맞고. 예.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거가 이제 방제실이 아니라
그 직원 대기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전기실 안에. 예. 그 전기실 안쪽에 한쪽에 이제 사무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네. 직원들이 이제 거기서 쉬고 또 장비 가져다가 일하고 이제 그렇게 사용하니까는 거기에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근데 직원들이 하는 말이 그 뭐라고 그러더라? 그 안전핀을 꼽아놨어요. 안전핀을 가스기에 꽂아놓고 그 수신부도 다 정지 잡아놨어요. 그리고 정지 잡아놓고 막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해놨냐고 물어보니까는 한다는 말이 화재가 나거나 화재가 안 나도 오동작이 일어나거나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소화약재가 방출이 되면 가스계니까 이산화탄소였던 것 같은데 방출이 되면 개구부가 닫힌다 그거예요. 출입문이 닫히면서 잠겨버린다 그거예요. 닫히면서 잠겨버리니까 자기네들 피난하고 싶어도 피난 못하고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작동 못하도록 그것을 다 정지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닫히는 거 맞는데 잠길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나가면 되잖아. 예. 근데 자기네들은 잠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폐쇄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죽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해줬어요. 잠길 리가 없다. 닫히는 것이지 잠기는 게 아니다. 밖에서 이렇게 잠길 수는 있지만 안에서 잠길 리가 없죠. 안에서 열고 나오면 되는데. 내가 직접 보여줬어요. 내가 테스트 할 거니까 한번 봐봅시다. 그렇게 하고. 테스트하고 하면서 이제 출입문이 닫히고, 닫힌 상태에서 이제 가서 한번 잠겼는지 한번 봐봅시다 하고 딱 여니까 열리죠. 잠길 리가 있나. 이거 잠기는 거 아니다. 네, 그렇게 설명해주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현장 사람들은 이제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곳을 다 네. 현장 기사들 대기 겸 일을 보는 장소로 만들어놨다 보니까 다른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 할 때 이제 내가 수신부 쪽에 있었는데 뭐가 탕탕 소리가 나요. 작동하니까 뭐가 이렇게 탕탕 뭐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요.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그 출입문 방화문이 닫히는 소리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잘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92번은 이제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놨죠. 그 다음에 293번은 이제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애우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목이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이제 자동소화장치가 뭐 가스도 있고 분말도 있고 고체 에어로졸도 있고 그리고 자동소화장치가 주거용 주방, 상업용 주방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